암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번개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몸속 환경이 서서히 바뀌면서 만들어지는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이 끈적해지고 염증이 반복되고 세포 주변 환경이 산화 스트레스로 가득 차는 상태. 이런 조건이 오래 지속되면 세포는 점점 불리한 환경 속에 놓이게 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암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35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몸속 환경을 관리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차는 예로부터 귀하게 여겨졌고 현대 연구에서도 항산화 항염 작용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약초입니다. 바로 꾸지뽕 뿌리차입니다. 이 차가 암을 치료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포가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혈관 건강, 산화 스트레스 감소, 면역 균형 유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염증이 많은 환경, 혈관이 약해진 상태, 수면이 불안정한 상태는 세포 건강에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무엇을 마시느냐가 중요한지, 꾸지뽕 뿌리가 왜 특별한지, 그리고 어떻게 드셔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암은 두려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공포보다 중요한 건 관리입니다. 몸속 환경을 바꾸는 작은 습관 하나가 5년 뒤, 10년 뒤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암 예방 정보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전달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료 구독을 눌러두시면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이신 분들은 댓글에 1을, 70세 이하이신 분들은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더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원장님, 저는 물을 많이 마시니까 괜찮죠? 많은 분들이 물의 양에는 신경을 쓰지만 무엇을 마시는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단순히 수분의 양이 아니라 그 수분이 어떤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암세포 역시 아무 환경에서나 활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산소가 부족하고 염증 반응이 반복되고 혈액이 끈적해진 환경에서는 세포 간 신호 전달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암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이 장기간 지속되면 세포에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달달한 음료, 믹스커피, 과당이 많은 차 음료를 자주 드시는 분들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 중성지방이 올라가고 염증 수치가 조금씩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관 안쪽 벽은 매끈해야 하는데 반복되는 당 자극은 그 표면을 거칠게 만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맑은 물이 흐르던 개울이 점점 탁해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특히 연세가 들수록 혈관 탄력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여기에 당분이 많은 음료가 더해지면 혈액 점도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미세한 모세혈관까지 산소와 영양이 전달되는 과정이 비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암으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세포 입장에서 유리한 환경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반대로 몸속 염증을 낮추고 항산화 환경을 도와주는 성분이 포함된 차를 꾸준히 섭취하는 분들은 혈액 수치가 서서히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23년 단위 추적 관찰에서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물만 바꿨을 뿐인데 혈압 변동 폭이 줄고 염증 수치가 완만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의 양도 중요하지만 물의 질과 성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몸속 환경은 매일 조금씩 축적됩니다. 오늘 마신 한 잔이 당장은 티가 나지 않아도 5년 뒤에는 차이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떤 성분이 이런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산에서 내려온 한 약초가 왜 오랫동안 귀하게 여겨졌는지 그 정체를 다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약초 중에 오랫동안 귀하게 여겨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꾸지뽕입니다. 예전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몸이 허할 때 달여 마시던 나무로 알려져 있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귀한 약재로 취급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전통 기록과 현대 연구를 함께 봅니다. 꾸지뽕은 잎, 열매, 줄기, 뿌리 모두 활용되어 왔습니다. 잎은 차로, 열매는 식용으로, 줄기는 약재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뿌리입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겨울을 나기 위해 에너지를 저장할 때 땅속으로 영양을 집중시키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나무의 생명력이 뿌리에 응축되는 시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이 곧바로 특정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뿌리에는 항산화 작용과 관련된 플라보노이드 계열 성분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세포는 산화 스트레스가 심한 환경에서 손상을 받기 쉬운데 항산화 성분은 이런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분은 평소 잦은 피로와 혈압 변동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별한 약을 추가하지는 않았고 식습관과 수분 섭취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꾸지뽕, 뿌리차를 식수 대용으로 조금씩 활용했습니다. 몇 달 뒤 혈압 변동 폭이 줄고 전반적인 피로감이 완화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차 하나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습관 개선이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속 환경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전통 의서에서도 꾸지뽕은 기혈 순환을 돕는 방향으로 기록된 바 있습니다. 다만 과장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항산화와 혈관 안정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는 성분을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약재 중에서도 특히 뿌리가 더 주목받는지 그 생리학적 배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식물이 겨울을 준비하는 과정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잎이 떨어지고 줄기 활동이 줄어들면 나무는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땅속 뿌리로 집중시킵니다. 이 시기에 뿌리에는 각종 영양 성분이 농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꾸지뽕 역시 이런 특성을 갖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도 뿌리를 귀하게 여겨왔습니다. 땅속은 외부 환경 변화로부터 비교적 안정된 공간입니다. 햇빛, 바람, 온도 변화에 직접 노출되는 잎과 달리 뿌리는 비교적 일정한 조건 속에서 성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2차 대사산물, 즉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항산화 성분들이 축적됩니다. 현대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분들 중 일부가 플라보노이드 계열, 특히 루틴이나 모린과 같은 물질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 성분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질환을 예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항산화 성분은 세포가 과도한 활성산소에 노출될 때 그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세포막이나 DNA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데 항산화 물질은 이런 과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몸속 환경 관리라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전통 의서인 동의보감에서도 꾸지뽕은 기혈 순환을 돕는 방향으로 언급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록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현대 의학적 해석과 함께 비교해서 봅니다. 실제 임상에서 혈관이 약해진 분들, 염증 수치가 경계선에 있는 분들 중 일부가 항산화, 식품 섭취를 병행하면서 수치가 완만히 안정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물론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관리가 기본입니다. 차는 어디까지나 보조적 역할일 뿐입니다. 한 70대 남성 환자분은 잦은 피로와 손발 냉감을 호소하셨습니다. 특별한 큰 질환은 없었지만 미세 혈관 순환이 다소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식단 조절과 함께 꾸지뽕 뿌리차를 하루 두세 잔 정도 꾸준히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몇 달 뒤 손발 냉감이 완화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시 차 하나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몸속 환경이 조금씩 바뀌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한 번에 큰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조건을 꾸준히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혈관이 약해지면 이런 환경 관리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혈관을 지키는 성분, 특히 루틴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가 들수록 혈관은 조금씩 변합니다. 젊을 때처럼 탄력이 좋지 않고 혈관 안쪽 벽이 점점 두꺼워지거나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이 변화 자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더해질 때입니다. 그러면 모세혈관이 약해지고 혈액이 흐르는 길이 매끄럽지 못해질 수 있습니다. 모세혈관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을 전달하는 아주 가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약해지면 미세순환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혈액이 잘 흐르지 않으면 작은 혈전이 형성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물론 모든 혈전이 위험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혈관 건강이 전반적으로 약해진 상태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목받는 성분이 루틴입니다. 루틴은 플라보노이드 계열에 속하는 물질로 항산화 작용과 함께 혈관 벽의 안정성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를 조금 더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는 고혈압이나 동맥 경화와의 연관성 속에서 루틴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만 루틴이 있다고 해서 고혈압이 바로 좋아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혈압은 유전적 요인, 식습관, 체중, 운동량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혈관 내 염증 반응을 낮추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환경을 만드는 데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몸속 환경 관리라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경우 중 하나는 혈압이 경계선에 있고 혈관 탄성이 떨어진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중 일부는 식습관을 조정하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차를 꾸준히 드시면서 수치의 변동폭이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차는 보조적인 관리 수단입니다. 혈관이 안정되면 세포로 전달되는 산소와 영양의 흐름도 안정됩니다. 세포가 안정된 환경에서 기능하는 것은 장기적인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혈관뿐 아니라 신경계와 수면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다음으로는 신경 안정과 숙면에 관여하는 가바 성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가 들수록 예민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일에도 쉽게 긴장하고 밤에 잠이 얕아졌다고 하소연하십니다. 수면이 얕아지면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 동안 피로가 누적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면역 균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신경계는 끊임없이 자극과 억제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쉽게 흥분 상태가 되고 깊은 잠에 들어가기 어려워집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 중 하나가 가바, 즉 감마아미노부티르산입니다. 가바는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과도하게 흥분된 신호를 눌러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꾸지뽕에는 가바와 연관된 성분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물론 차 한 잔으로 신경계가 완전히 바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항산화 성분과 함께 신경 안정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숙면이 회복되면 면역 세포의 활동 리듬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면역은 밤에 회복되고 조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60대 후반 여성 환자분은 특별한 질환은 없었지만 만성적인 수면 부족으로 늘 피곤해 하셨습니다.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카페인을 줄이며
꾸지뽕 뿌리차를 저녁에 따뜻하게 한 잔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몇 주 후 예전보다 깊이 잠드는 날이 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역시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경계가 안정되면 몸 전체의 균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세포가 회복하고 면역 체계가 재정비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몸속 환경을 관리한다는 것은 혈관뿐 아니라 신경과 면역의 균형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항산화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세포 환경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음으로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매일 수많은 활성산소에 노출됩니다.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도 활성산소는 생성됩니다. 문제는 이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많아질 때입니다. 세포막이나 유전 물질에 스트레스를 주고 염증 반응을 반복시키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세포는 점점 불안정한 조건에 놓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플라보노이드 계열 성분입니다. 꾸지뽕 뿌리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되는 모린과 같은 물질도 이 범주에 속합니다.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과열된 엔진을 식혀주는 냉각수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신생혈관 생성과 관련된 환경입니다. 우리 몸은 필요할 때 새로운 혈관을 만듭니다. 상처가 회복될 때도 그렇고 조직이 자라날 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염증이 많은 환경에서는 이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조절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항산화와 항염 작용은 이런 환경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특정 차 한 가지가 이 과정을 직접적으로 조절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포 주변 환경을 정돈하는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암을 없애는 차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세포가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습관이 장기적으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염증이 낮고 혈관이 안정적이며 산화 스트레스가 관리되는 환경은 세포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는 수치가 경계선에 머무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질환으로 진단되지는 않았지만 몸속 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께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약이 필요한 단계가 오기 전에 환경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포함된 차를 식수 대용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몸속 환경 관리입니다. 세포는 우리가 만드는 조건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조건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성분이 있다면 어떻게 마셔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섭취 방법과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 있어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꾸지뽕 뿌리차는 일반적으로 물 2리터 기준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무난합니다. 말린 뿌리를 한 줌 정도 대략 20g 내외를 넣고 처음에는 센 불로 끓이다가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여 30분에서 40분 정도 은근히 달이는 방법이 적절합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쓴맛이 강해질 수 있고 너무 짧으면 성분이 충분히 우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끓인 뒤에는 건더기를 건져내고 따뜻하게 보관하면서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물처럼 수시로 마실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 하루 한두 잔으로 시작해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진하게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식후에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맛은 약간 쌉싸름하고 구수한 편입니다. 설탕이나 꿀을 많이 넣어 마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당분을 추가하면 오히려 혈당 변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본연의 맛에 익숙해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수 대용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일반 물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하루 수분 섭취량 중 일부를 차로 바꾸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차가 약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기존 치료를 유지해야 합니다. 차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환경 관리 수단입니다. 만약 복용 후 어지러움, 속 불편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마셔보고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몸속 환경은 서서히 바뀝니다. 매일 마시는 물을 조금 더 건강한 방향으로 조정하는 습관, 이것이 장기적으로 차이를 만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반복 가능한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혈관과 세포 환경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방향이라면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암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 오랜 시간 몸속 환경이 변하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이 약해지고 염증이 반복되고 산화 스트레스가 높아진 상태가 지속되면 세포는 점점 불리한 조건에 놓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질환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환경을 관리하는 습관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든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꾸지뽕 뿌리차는 항산화 성분과 루틴, 플라보노이드 계열 물질, 그리고 신경 안정과 연관된 성분을 통해 혈관과 세포 환경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을 대신하는 치료제가 아니라 매일 마시는 물을 조금 더 건강한 방향으로 바꾸는 하나의 선택지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강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입니다. 물 대신 당분 많은 음료를 계속 드시는 것과 항산화 성분이 있는 차를 꾸준히 드시는 것은 5년 뒤, 10년 뒤에 분명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들수록 몸은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지금이 바로 환경을 정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한 가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 많은 연세 있으신 분들께 전달하여 초기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료 구독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노년기 혈관, 면역, 뇌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령대에 따라 주의해야 할 신호가 다르기 때문에 70세 이상이신 분들은 댓글에 1을, 70세 이하이신 분들은 2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실제로 다른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100세 여행이었습니다.